저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둘 다 아이를 안 좋아해서 아이는 갖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희의 결정이 신우에게 이상한 착각을 하게 만든 것 같네요. 남편과 저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근 10년 가까이 다니던 회사를 떠나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회사 자체만 놓고 보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상황이었지만 사는 곳에서 1시간은 더 멀어지게 되었기에 이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올 때만 해도 큰 걱정은 없었고요. 하지만 사는 터전을 바꾼다는 게 생각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더군요. 게다가 새로 이직한 직장은 5시 퇴근에 야근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퇴근 이후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새로운 동네에 적응도 하면서 도움이 되는 취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 찾게 된 것이 독서동호회 활동이었네요. 그리고 그 모임에 남편도 가입되어 있었고요. 동호회 회원 수가 많다고 해도 모이다 보면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옵니다. 심심했던 저는 매주 얼굴을 비추게 되었고 남편도 꽤나 꾸준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과 저 둘만 모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연스레 독서보다는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7살이란 나이 차이에 비해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서로의 직장도 멀지 않더라고요.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금세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바보같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전 저와 남편이 운명이라고 믿었네요. 남편의 존재는 외로운 타지 생활에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기분이었는데 남편과 있을 때만큼은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불행한 가정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에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거든요. 두 분 중 어느 분이 더 큰 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두 분 다 잘하신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소홀하셨고 어머니는 엄마로서의 역할에 소홀하셨으니까요. 만약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저희 남매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미안한 마음을 느꼈었다면 저희한테 이런 어려운 시절을 겪게 하진 않으셨을 테지요. 두 분이 이혼하시고 한 4년 동안은 어머니랑 살았습니다. 살았다고 쓰긴 했지만 솔직히 어머니 얼굴을 본 건 며칠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당시 어머니에게는 만나는 남자분이 계셨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 집에서 보내시는 눈치였으니까요. 참고로 제 남동생은 저보다 10살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당시 제 나이는 17, 동생은 7살이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였는데 어머니는 철저하게 동생을 외면하셨지요. 저는 어머니가 저한테 소홀하셨다는 사실보다 동생을 그렇게 방치하셨다는 게 더 미웠고 그래서 지금도 어머니의 소식을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네요. 어쩌면 이런 기억 때문에 제가 아이를 갖기가 싫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후로 저는 남동생의 보호자로서 사는 순간이 많아져 갔습니다. 비록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지만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운 좋게도 저는 20살이 되면서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좋았던 성적 때문인지 단순히 운이 좋아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모 중견기업에 고졸특채로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남동생을 데리고 어머니 집에서 나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약간이나마 숨통이 트이자마자 제가 한 일은 동생을 학원에 보내는 일이었어요. 동시에 저도 나름대로 숨구멍을 찾기 위해 조금씩 노력했어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긴 했지만 친구와 지인들을 만나 맥주도 한잔하고 가끔 영화 보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연애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 솔직히 말해서 동생에게 예전처럼 신경 써주지 못하는 시간도 간혹 생기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나름대로 살려고 발악을 하던 시기였고 남동생도 나름대로 사춘기를 이겨내느라 고생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네요. 남편은 이미 결혼 전에 이런 제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그냥 전부 다 털어놓았거든요. 솔직히 전에 만나던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굳이 제 약점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제 사연을 알게 된 그 남자는 제가 자기를 고의적으로 속였다며 길길이 날뛰더군요. 과장 조금 보태서 아주 개거품을 물었습니다. 사기 연애라나 뭐라나. 그래서 지금 남편에게는 허심탄회하게 다 말해버렸네요. 다행히 남편은 크게 개의치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었겠네. 그래도 잘 컸네. 그런 어설픈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런 동정을 받는 건 언제 받아도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하는 사람들이야 진심이라고 했지만 겪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딱히 더 물어보지도 않고 말을 덧붙이지도 않고 그 점이 참 좋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부터 결혼을 한다면 남편과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남편 역시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지요. 그렇게 남편과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었기에 맨몸으로 시집가야 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문제는 시댁에서는 제 가정 환경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핑계 같지만 남편이 말하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부모님을 믿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라며 말을 아끼는 그에게 구태여 말하자고 우기고 싶지 않았어요. 깨름직하긴 했지만 제가 남편하고 결혼하는 거지 시부모님하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변명이지요. 저도 시부모님이 반대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친정부모님 자리에 돈 주고 고용한 두 어른을 모시고 상견례도 하고 식도 올렸습니다. 이건 제가 100번 잘못한 일이고 지금도 시부모님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큰 산을 넘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들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는 4살 많은 신우가 있었는데 오지랖이 얼마나 넓은지 별명도 오통령, 오지랖 대통령이었거든요. 이 신우가 제 뒷조사를 했더라고요. 고졸인 거야 이미 시댁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신우는 고졸이 어떻게 중견기업을 들어가냐면서 자기 나름대로 진실을 파헤친다고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선 기어이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지금은 부모님과 연도 끊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아내서는 마치 무슨 대기업의 비리를 폭로하는 정의의 사도 마냥 시부모님을 앉혀놓고 까발렸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이기도 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신우의 폭탄 발언에 온몸이 후덜덜덜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너무 걱정이 돼서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어머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신우에게 말조심, 행동 조심하라고 오히려 신우를 나무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너도 마음 고생이 많았겠다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깨 펴고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신우도 더는 찍소리도 못하더군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뿐이네요. 그 이후로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의 사이는 나날이 돈독해졌습니다. 신우 덕분에 모든 것이 드러나니 저를 포장할 필요도 과장할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을 친부모님이라 생각하며 진심을 다해 따랐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매달 시부모님께 용돈도 50만 원씩 드렸고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동생도 제가 좋은 집으로 시집을 간 것 같다며 기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이제 갓 20살 넘은 애를 혼자 살라고 내버려둔 것 같아 죄책감도 들었고 동시에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동생의 모습이 안쓰러웠고 저도 그 과정을 겪어봤으니 어떻게든 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동생은 절대 자기를 도와주지 말라며 제 손길을 거부하더군요. 괜히 누나 오해 산다고 자기는 저에게 짐이 되기 싫다면서요. 동생이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저랑 둘이 지내서인지 철이 빨리 들었거든요. 남편도 그런 사정을 알았기에 이따금씩 제가 알게 모르게 동생에게 용돈도 챙겨주고 밥도 사주고 부모 복은 없어도 내가 형제 복, 남편 복은 있구나 싶었네요.
제가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동생은 군대를 갔습니다. 사실 저는 남동생을 어떻게든 대학에 가게 하고 싶었지만 동생이 학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눈치였어요. 마음 같아선 제가 학비를 다 내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려운 이야기였기에 대학에 가라 강요할 수도 없었지요. 이후로 1년 8개월 만에 전역한 남동생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전역을 한 달 남겨두고 저에게 말없이 휴가를 나왔었더군요. 그리고는 공무원 시험을 쳤답니다. 군대에서 짬짬이 공부를 했기에 자기 실력이나 확인해볼까 싶어 응시했다네요. 괜히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자기보다 더 떨게 뻔해서 비밀로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시험 삼아 본 시험을 떡하니 붙었다며 동생이 씩 웃어 보이는데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동생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종종 면회도 갔었고 휴가를 나왔을 땐 밥도 몇 번을 같이 먹고 동생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꿍꿍이가 있었다는 건 조금도 눈치채지 못했었네요. 그런 동생을 보며 이번만큼은 동생에게 도움을 꼭 주고 싶었습니다. 전역 이후로 당장은 저희 집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도 원하면 같이 살자고 했지만 동생은 한사코 이를 거부했어요. 신세지기도 싫다 했고 어차피 동생이 다니게 된 직장과 저희 집이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릴 만큼 멀기도 했네요. 이제 곧 출근한다는 기쁨도 잠시 동생의 얼굴이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져 갔습니다. 저에게 터놓고 말은 못하는 눈치였지만 전전긍긍하는 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 동생을 보며 이번만큼은 동생에게 도움을 꼭 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수입이 나쁘지 않았고 그간 시댁에 꾸준히 용돈을 드리고 있었던 것에 반해 친정에는 따로 용돈을 드린 일이 없었으니 이번만큼은 동생에게 도움을 줘도 괜찮겠다 싶었고요. 그렇다고 제 마음대로 혼자 결정할 수는 없었으니까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돈은 손대지 않고 제 적금으로 동생 보증금 정도는 도와주고 싶다고요. 남편도 시원스레 그거 좋은 생각이라며 제 의견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서울이라면 어림없었겠지만 다행히 서울이 아니었던지라 보증금 3천에 월세 40에 빌려 월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남편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줬을 뿐만 아니라 기뻐해주기까지 했어요. 남동생도 저와 남편에게 정말 고맙다며 어떻게든 이 보증금은 꼭 갚겠다고 그러던걸요. 이후로 남편은 시부모님과 신우가 있는 자리에서 제 남동생이 군대에서 공무원 준비를 한 거며 합격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마치 직접 보기라도 한 듯이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어찌나 재미있고 뿌듯하던지요. 하지만 그쯤에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그런 처남에게 제가 월세 보증금을 해줬다는 이야기까지 늘어놓았습니다. 솔직히 듣는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의외로 시부모님이나 신우 둘 다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 초에 신우가 제 뒷조사를 했던 일 때문에 솔직히 지금도 신우와 제 사이는 껄끄러운 편입니다. 괜히 신우한테 약 좀 잡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졌고 그러다 보니 같이 있으면 왠지 불편하고 그렇더라고요. 원래 신우랑 올케가 친해지기 힘든 사이라잖아요. 그런 신우에게서 전화가 먼저 걸려왔을 땐 저도 나름대로 놀라기도 했고 직감적으로 좋은 내용은 아니겠거니 싶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에게 전화기를 넘기며 대신 통화해달라니까 그럼 신우가 저를 얼마나 얕잡아 보겠냐며 그냥 받으랍니다. 여차하면 자기가 나서겠다고요. 그렇게 신우와 스피커폰으로 남편도 잘 들리도록 설정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우가 저한테 섭섭하다 했습니다. 동생한테는 그렇게 퍼주면서 시조카 생각은 안 나더냐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일찍이 결혼한 신우에게는 제 남동생과 1살 터울의 딸아이가 있거든요. 솔직히 신우랑 저랑 사이도 안 좋고 하다 보니 명절이나 돼야 얼굴을 볼까 싶을 만큼 대면대면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 아이를 들먹이면서 자기 조카가 대학 들어갈 때는 겨우 용돈만 주고 땡치더니 동생은 보증금을 해줬냐면서 서운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조카래도 제 친동생하고 비할 바가 되나요? 제가 외숙모로서 용돈이면 충분하지 뭘 더 해주냐고 물어봤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최대한 웃으며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신호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아이도 안 낳을 건데 그러면 결국 나이 들어서 자기 딸한테 의지하고 살게 되지 않겠냐입니다. 나중에 자기 딸한테 그래도 아쉬운 소리라도 하려면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자기 딸이 다음 학기 즈음에서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가고 싶어 하는데 돈 좀 보태달라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얼마를 말씀하시는 거냐니까 제 동생에 준 보증금만큼 달랍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못 들은 걸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신호가 잠깐만 기다리라더니 어머님을 바꿔주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화가 많이 난 눈치였어요. 그런데 어머님 목소리가 나오니 남편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저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서운하시답니다. 온 가족이 제 어두운 과거와 거짓말을 덮어주었는데 어떻게 너는 네 핏줄인 사람하고 아닌 사람으로 선을 긋냐고요. 동생하고 조카하고 나이대도 비슷한데 동생 어려운 건 신경 쓰이고 조카는 생각도 안 나더랍니다. 솔직히 신우가 돈 달라 소리했을 때는 진짜 개념 없네라고 생각만 했지 속이 상하거나 마음이 아프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어머님이 조카를 챙기시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니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만큼은 저를 이해해 주시고 진심으로 품어주시는 거라 생각했는데 배신감도 느껴지고 그런 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어머님께서는 제가 솔직히 예단이라고 해온 것 중에 뭐 변변한 거나 있었냐면서 이참에 시조카한테 한번 인심 크게 쓰고 다 묻고 가잡니다.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면 저도 좋고 당신들도 좋고 다 좋아질 거라면서요. 왜인지 눈물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 걸 억지로 누르면서 어머님께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몰랐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시조카한테 그 큰 돈은 못 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주면 2번, 3번도 끊임없이 달라고 하실 게 눈에 뻔하다고요. 그 밖에도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제가 왜 변명하듯이 설명을 해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돼서 포기해버렸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신우랑 시어머니 둘 다 지금 당신들 무시하는 거냐면서 안 되겠다고 제 남편한테 제가 어떤 애인지 당장이라도 말해줘야겠답니다. 하지만 이미 옆에서 다 듣고 있던 남편이 지금 둘이 뭐 하는 거냐고 조용히 따지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남편 목소리가 들려서인지 갑자기 두 사람 다 조용해졌습니다.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뒤 어머님께서는 남편에게 이 배알도 없는 녀석이라면서 집사람 단속도 못하냐고 걔가 번 돈도 네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왜 남한테 퍼주게 내버려두냐입니다. 이쯤 되니까 남편이나 저나 화를 참지 못했어요. 남편은 어머님께 정말 실망이라면서 이렇게 경우 없으신 분인지도 모르고 자랑스러워했다며 다시는 보지 말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너랑 나랑 왜 싸우냐고 네 마누라가 문젠데라며 가서 보증금 찾아다 네 조카부터 챙기랍니다. 너는 어째 팔이 바깥으로 굽냐면서 신우는 신우대로 빽빽거리고 결국 화가 난 남편이 휴대폰을 집어던지면서 통화가 끝났습니다. 남편은 자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저에게 정말 미안하답니다. 이런 사람들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며 그전에도 저를 괴롭힌 적이 있냐고 자기가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해해 달라 소리도 안 할 거고 이제 어머님이건 신우건 안 보고 살아도 그만이니까 우리 둘이서만 잘 살잡니다. 제가 그래도 당신 어머니고 누나인데? 그러자 남편은 신경 쓰지 말랍니다. 자기가 그동안 눈이 멀었던 것 같다면서 이제 정말 저만 지켜주겠다나요. 남편의 진심 어린 말들에 저는 결국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후로 시댁에 보내던 용돈을 끊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보험이라던가 공과금을 내드리던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끊었어요. 한두 달쯤 지났을까 어머님께서 아무리 그래도 자식된 도리는 하고 살라며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또 연락을 해오셨는데 남편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자식된 도리가 돈 내주는 거냐고 그러면 안 한다고 어머니랑 단돈 10원짜리 하나도 주고받기 싫다면서 아주 질색팔색을 하던걸요.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 제 옆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으니 슬프지만은 않네요.
언젠가 다시 어머님과 신우를 웃으며 볼 날이 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매듭은 제가 풀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거지요. 시간에 맡겨 볼까 봐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막상 이혼은 했는데 마음 한켠이 여전히 갑갑하고 막막하고 털어놓을 사람도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같이 학교를 다닌 것은 아니기에 서로의 존재는 몰랐지요. 그런 남편과 제가 만나게 된 건 선배와의 대화라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네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에서 졸업생들 중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 몇몇 선배들을 초빙해 이런저런 질문도 받고 조언도 해주는 간담회 같은 행사였는데 저는 취업준비생으로 남편은 선배로서 참석했던 것이 인연이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모 은행에 입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는데 남편은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가 그 은행에 다닌다며 다리를 놔주겠다 했어요. 그 이후로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개해주겠다던 그 친구와는 자리를 만들지 않더라고요. 나중에서야 남편이 제 번호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목표로 하던 은행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입사 소식을 듣고 남편은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기뻐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남편은 제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2차례나 저에게 사귀자며 속된 말로 연애를 걸어왔습니다. 취업이다 뭐다 하여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저로서는 매번 그런 남편의 고백을 무시하고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제가 취업에 성공하고 나니 남편이 이젠 정말 핑곗거리도 없지 않냐면서 자기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 했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저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과 연인 사이로 발전했네요. 오빠 동생이 아닌 여자친구로서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니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령 남편의 나이라던가 집안 상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요. 특히나 남편이 생전 연애를 안 하는 눈치다 보니 시부모님께서는 당신 아들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나 싶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남편이 처음으로 저를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했으니 시부모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셨을지 상상이 되실까요? 저와 연애를 시작한 걸 아시더니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제가 너무 마음에 드신다며 어머님께서는 앞으로 진짜 모녀 사이처럼 친하게 지내자 하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친정어머니와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 친정부모님은 환갑이 지난 지금도 일을 하십니다. 저희 친정에 돈이 없어서 먹고 살자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두 분 사시는 아파트를 제외하고도 월세 받는 상가도 있으시고 연금도 있으시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현금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시는 건 사람 앞날이라는 게 어찌 될지 모른다며 행여나 자식에게 짐되기 싫어서랍니다. 반면에 시부모님께서는 노후 대책을 전혀 세우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사시는 집도 자가가 아니라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전세였고 그 보증금을 제외하면 다른 재산은 일절 없다고 들었네요. 당장 먹고 사는 건 시아버지께서 인근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로 일하시면서 받는 몇십만 원이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나마도 당신 허리도 안 좋고 여기저기 안 좋다며 매일은 못 하시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만 나가고 계셨고요. 자식들 키우느라 재산을 못 모으신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남편이 말하길 대학교 등록금만 하더라도 장학금과 자기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충당했다고 했거든요. 게다가 아버님은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주변 분들을 잘 믿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사업하는데 투자하라 하면 빌려주고 떼이기가 일쑤였다네요. 못 받은 돈만 합쳐도 집 한 채는 거뜬히 살 거라는 남편의 자조적인 농담에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었지요. 뿐만 아니라
남편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보증까지 서셨답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님도 죽기 살기로 보증만큼은 안 된다고 아버님을 말리셨대요. 하지만 남편의 표현을 빌자면 여자가 뭘 아냐고 어머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으시고 결국 당신 마음대로 하셨답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이 화장실 가기 전이랑 가고 나서랑 마음이 다르다고 그 친구분은 결국 그대로 돈도 갚지 않고 잠적을 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있게 되었지요. 그나마 지금 살고 계신 집 한 채 지키고 계신 것도 용하다며 웃어버리는 남편을 보고 저 속이 말이 아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을 했던 건 솔직히 몰랐습니다. 남편이 고의적으로 저를 속였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결혼 전에는 이렇게 시댁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포함한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결혼 후 시부모님을 직접 겪어보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차린 제가 남편을 추궁하게 되었고 그때 비로소 앞서 언급한 사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속아서 결혼했다 싶었고 너무 억울해서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숨긴 사실은 없답니다. 다만 자세히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실제로 남편이 저에게 말하기를 시부모님께서는 자가에 거주하고 계시고 아버님은 현역으로 일하고 계신다였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남편 말대로 거짓말은 안 했던 거지요. 다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뿐. 하지만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시댁 상황과는 별개로 남편의 경제 개념에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거든요. 혼자 힘으로 대학교도 나왔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남편과 저 둘이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리라 믿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님께서는 돈만 생겼다 하면 당신 먹고 노는데 쓰시느라 바쁘셨습니다. 아껴봤자 아무 소용없다면서 당신 돈 당신이 쓰는데 누가 뭐라 하네요. 밥에 반찬이라곤 김치 하나만 달랑 놓고 드실지언정 산악회며 수영이며 안 하시는 취미 활동이 없으셨어요. 어떻게든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거 보면 신기할 지경이었지요. 솔직히 어머님의 생활 방식이 어떻건 간에 제가 감나라배나라 할 건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여기에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 쓴다는 것도 부적절한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된 건 어머님의 무리한 요구 때문입니다. 막말로 어머님이 싼동을 저더러 치우라 하시네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 좋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사는 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쓰는 사람 따로 있고 버는 사람 따로 있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절약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요.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제 또래 여자들과 비교하자면 저는 비교적 돈을 잘 버는 편에 속합니다. 남편보다 연봉도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끼고 삽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고 입고 싶은 거 다 입지 않고요. 솔직히 사람 일이라는 게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에 저축은 제 나름대로의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선 그런 저를 바보천치 취급을 하셨습니다. 한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왜 그렇게 심심하게 사냐고요. 돈돈돈 하고 살다가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며 농담을 가장한 악담을 하시기도 일쑤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어머님하고 싸워봤자 기센 며느리 소리나 듣지 저한테 득들 게 없더라고요. 그럴 땐 속으로 나중에 두고 보자고 이만 갈았네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님이 어떻게 저를 생각하시든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애시당초 어머님한테 예쁜 며느리 소리 듣자고 하는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곳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도대체 어머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셨던 걸까요? 남편에게는 위로 2살 많은 누나가 있어요. 유치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는 신우의 성격은 대체로 순하고 조용조용합니다. 흔히 신우랑 올케랑 절대로 친해질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저희는 달랐습니다. 친구처럼 친한 건 아니었어도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사이였지요.
남편 없이 둘이 만나서 커피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을 만큼이요. 그런 신우는 어머님께 참 순종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뭔가 필요하다, 갖고 싶다 하시면 신우가 어떻게든 해드리는 것도 같았고, 솔직히 말해서 가끔은 안쓰럽다 싶을 정도로 시부모님께 잘해드리더군요. 그런 신우를 보면서 저도 솔직히 내심 안심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시부모님이 훗날 노후의 곤란을 겪게 되셔도 저희 부부가 오롯이 뒤집어 쓰는 일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네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몰랐던 눈치더군요. 그건 바로 신우가 자기 월급을 전부 시어머니께 맡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건 몇 달 전 신우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면서였지요. 저를 포함해 그 누구도 신우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신우가 결혼한다고 했을 땐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반응은 조금 달랐지요. 좋아하신다기보단 굉장히 당황하신 눈치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신우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건 혼전 임신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애인과는 이미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에 신우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임신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않는 것 같았고요. 신우 말이 남자 쪽에서 신부 배불러 오기 전에 식을 올려야 하지 않겠냐며 서두르자 했답니다. 신우도 마음이 초조했겠지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자기 통장 좀 보여달라고 했던 거고요. 이후로 자세한 내막까지는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신우에게 전해 듣기로는 어머님이 신우 돈을 다 날리셨더랍니다. 딸 재산 불려준다고 주식을 하시거나 어디다 투자를 하신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당신 놀고 먹는데 다 쓰셨더래요.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신우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엄마를 두고 이렇게 빨리 결혼한다 들 줄 몰랐다. 먹고 사는 게 힘드니 별 수 있냐. 일단 있는 돈부터 써야 하지 않겠냐. 신우 입장에서는 하늘이 노랗고 복장이 터질 만한 소리였지요. 그 이야기를 전하며 울먹이는 신우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간 도대체 무슨 수로 저렇게 먹고 노시나 했더니 그게 당신 딸 갉아먹고 계신 걸 줄이야.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어요? 아버님도 노발대발하시면서 저희 앞이라는 사실도 잊으셨는지 어머님더러 여편네가 노망이 났다고 가져다 쓸 돈이 없어서 딸 돈을 훔쳐다 썼냐며 온갖 욕을 퍼부으시더군요. 신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닭똥 같은 눈물만 흘리고 이를 어쩌면 좋냐면서요. 남편이 매형될 사람한테 솔직히 말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니 신우가 펄쩍 뛰었습니다. 남자 쪽에서 가뜩이나 가진 거 없는 친정이라고 자길 탐탁치 않아 하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요. 며느리지만 제3자이기도 했던 제 입장에선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아버님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셨는지 다 들었지만 제가 이 집에 시집오고 나서는 솔직히 아버님은 크게 저희에게 피해준 건 없으세요. 저희도 아버님께 크게 도움드린 것도 없지만 그래도 이따금씩 저희가 용돈 얼마라도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 쓰겠다 하셨거든요. 먼저 얼마를 달라, 저걸 해달라 그런 요구는 안 하셨고요. 문제는 어머님이셨어요. 솔직히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으셨을까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고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똥이 저희한테 튈 거라곤 상상치도 못했네요.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을까요? 시부모님의 호출로 온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더러 신우 결혼 비용을 대라셨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경우도 없으시고 억지 쓰기를 좋아하시는 분인지 그때 알았네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되는 게 없다더니 정말 제정신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싶더라고요. 어머님께 어머님이 다 탕진하신 신우 재산을 왜 저희더러 메꾸라는 거냐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저도 제 목소리를 내야지 안 내면 큰일 나겠더군요. 남편도 어이없다는 듯 어머님께 그렇게는 못한다고 목에 핏대를 세우더라고요. 저희 결혼할 때 집 하는데 보태주신다고 그러셔서 그것만 믿고 직구했다가 잔금 못 치를 뻔한 거 저희 친정에서 도와주신 거 모르시냐고. 그거 지금 갚느라 저희도 여유 하나도 없다고 말 그대로 제가 다다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슬슬 아이 갖고 자리 잡아야 하지 않겠냐고 저희는 못 도와드린다고 딱 잘라서 말했지요. 그러자 신우는 또 말없이 옆에서 흐느껴 울기만 하고 어머님은 저더러 독하다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라면서 너 잘났다고 아이고 소리만 연발하시더군요. 이때만 해도 저는 남편도 저랑 같은 생각일 거라 믿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같이 화를 내는 걸 보고는 그래도 이 사람은 제정신이구나.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저더러 술 한잔 하자면서 편의점에서 소주하고 맥주를 사오더군요. 본인도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겠나 싶어 그러자 했지요. 그런데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남편이 슬슬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더러 자기 누나가 몇 살인지 아냐면서 이미 노산이랍니다. 그렇지만 너는 젊잖아라면서 우리는 앞으로 기회가 있다며 혀꼬부라진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 소린가, 무슨 기회가 있다는 건가? 마음 한켠에서 스멀스멀 안 좋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괜히 더 앉아있다가 서로 감정이나 상하겠다 싶어서 그만 마시고 들어가서 자라니까 자기 안 취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번만 좀 도와달래대요. 뭘 도와주냐고 먹고 죽을래도 나도 돈이 없어 죽겠다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러면 장인어른한테 손 좀 벌리면 안 되냐입니다. 저더러 너네 집 돈 많지 않냐면서 제발 가서 좀 빌려보랍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정신 차리라고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니까 자기도 답답해서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한다는 말이 유치원 보조교사에서 벌면 얼마나 버는지 저더러 아냐면서 하지만 너는 달라. 넌 능력 있는 여자야. 라며 아부 아닌 아부를 시전하더군요. 저는 됐다고 그딴 소리 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작전을 바꾼 건지 악을 쓰면서 넌 우리 누나가 불쌍하지도 않냐? 우리 누나가 너한테 뭐 신우짓을 하길 했냐? 뭘 했냐? 그러면서 싸우자고 들더라고요. 제가 언제 신우가 저한테 못되게 해서 돈 못 해준댔나요? 사고 친 사람이 수습을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난리냐고 저도 지지 않고 붙었습니다. 여차하면 경찰 부른다. 저 자식이 나한테 손찌검이라도 하면 나도 가만 안 있는다. 아주 각오를 하고 맞불을 놨네요. 그리고는 한 이틀이나 지났을까 남편이랑 말 한마디 안 하고 냉전 상태로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머님이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얘기는 잘 해봤냐는 물음에 벌써 남편이 어머님과 내통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딱 들더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돈 없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한숨을 내쉬더니 그러면 예단이라도 해주게 1,000만 원만 달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아들 장가갈 때는 이런 한 푼 안 해주시더니 어떻게 1,000만 원을 저한테 찾으시냐 그랬어요. 그러자 너는 신우가 혼전임신까지 해서 아주 그 집에 기어 들어가면 좋겠냐입니다. 저는 신우한테는 유감이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정말 저한테 정 떨어진다면서 당신 아들하고 이혼하랍니다. 저같이 독한 엑스랑 사는 거 못 보시겠다면서요. 그 말 듣는데 어머님도 믿는 구석이 있으시니 나한테 저렇게 말을 막 하시는구나 싶더군요. 당신이 아무리 막말을 해도 아들이 당신 편이다 이거였지요. 결국 신우이를 계기로 저와 남편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이혼하면 어차피 그동안 모은 돈 위자료로 다 토해내야 된답니다. 멍청한 소리하고 있다고 당신이랑 나랑 2년밖에 안 살았고 당신 결혼할 때 해온 것도 하나 없고 월급 관리도 따로 하고 있었는데 무슨 위자료냐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듣고 온 그대로 읊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위자료는 개뿔 남편이 결혼할 때 자기가 모은 돈이랍시고 3,000만 원 들고 와서 집 살 때 보탰거든요. 그거 친정 아버지가 2,500이라도 받고 떨어지라며 던져주셨네요. 집은 원래 시댁에서 7,000 보태주신다더니 이것도 생각해보면 어이없어요. 재산이 7,000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약속을 하셨던 건지. 아무튼 시댁에서 빵꾸 내신 덕에 친정에서 도와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명의도 제 명의로 사게 돼가지고 뭐 나누고 말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2,500으로 뭐 했을까요? 신우 시집 가는데 보태줬을라나 모르겠네요. 솔직히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할 때 어머님이 어느 정도 부추기신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자료 타령은 어머님 입에서 먼저 시작되었거든요. 참 바보 같지요. 돈 앞에선 자식들 인생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으신 모양이에요. 남편이나 신우가 불쌍할 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